안녕하세요. 스물캡스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 동향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현 시점에서 어떠한 투자 방향성이 좋을지 그리고 저의 생각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25년 디램의 신규 투자를 기대하면서 25년 하반기 중에 SK 하이닉스의 15X 팹이 완공되면 약 3년여 만에 신규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비 셋업 기간은 25년 4분기부터 26년 1분기 중으로 예상되면서 SK 하이닉스 디램량 매출 비중이 높은 장비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신규 투자의 웨이퍼 생산 규모는 월간 3만 장으로 현재 2000 사이트의 약 3분의 1 규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산 물량은 26년부터 기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관세 문제도 안정화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SK 하이닉스의 15X 팹 1단계 투자는 HBM 라인 증설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HBM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설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규 라인은 HBM4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기는 26년 2분기부터 고객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기적인 얘기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4의 표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겠지만 바이 사이즈의 확대와 IO 단자의 2배가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로직 다이의 파운드리 생산 등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공정 업체들 중에서도 실적이 괜찮고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은 그러한 업체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4양 D램 칩에 적용하는 공정이 상이하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1C, SK 하이닉스는 1B를 적용할 계획이고, 이러한 공정은 점점 더 미세화되는 과정에서 증착, 식각, 노광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하나증권에서 추천해준 HBM 수혜 업체들을 보시면 증착 공정에서는 테스 기업과 주성 엔지니어링, 식각 관련 업체에서는 VM 기업, CSV 수요 증가에 따른 TSK 홀딩스 기업을 추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공정 미세화 및 패키징 고도화 관련 파크 시스템즈 기업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반가웠던 게 파크 시스템즈는 제가 1, 2년 전부터 좋게 보고 있었고, 현재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관련 리포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저희 국내 기업들이 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국내 장비 업체들은 라인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공정에서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할 때 있어서 해당 공정의 수요가 증가하면 회사 전체 매출과 수익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라인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특정 공정에서의 매출보다는 다양한 라인업에서 매출이 고루 발생하는 것이 기업의 유의미한 매출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SK 하이닉스의 25년 캐펙스는 27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투자는 건물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비용은 물론이고 모든 공정 장비를 새롭게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도표에서처럼 신규 투자가 진행된 해에는 확연하게 투자 규모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매출액 내에서 HBM 비중은 25년 연말에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주요 고객사 HBM 요구와 추론 AI용 ASIC 수요 대응을 위해서라도 추가 증설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HBM 관련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추론 AI용 ASIC 설계에 대응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저의 주력 기업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기업이 생각났습니다. 오픈엣지 기업은 온 디바이스 관련 기업으로서 엣지 환경에서 필수적인 NPU IP를 제공하고 있고, 자율주행 및 IoT 분야로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버랩되면서 투자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환 투자와 신규 투자의 차이가 좀 있는데, 전환 투자는 특정 공정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후에 장비들이 제한적이지만, 신규 투자는 모든 공정 장비를 새롭게 구매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업체들의 캐펙스와 장비 업체들의 매출액 간의 상관계수는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D램 캐펙스 증가에 따른 그래프를 표시한 내용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리 업체들의 캐펙스 그래프에 따라서 장비 업체들의 매출액이 커플링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HBM4의 표준화 부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HBM4는 HBM3 대비 채널 수, 용량, 패키지 크기 등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오른쪽 HBM 스펙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으로는 채널 수가 HBM3 대비 2배 증가한다는 내용이고 최대 대역폭 또한 HBM3는 1024GB에서 HBM4는 2048GB로 2배 확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HBM4 양산 개시는 2025년 연내에 알려져 있고 엔비디아의 블랙에 관련 양산 일정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서 HBM4가 탑재될 예정인 루빈 제품의 일정에도 우려가 상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B300, GB300에 탑재된 하이닉스의 HBM3 10이라는 25년 상반기 내에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품 출시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SK 하이닉스의 HBM 양산 및 출하 일정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TSMC 및 오사트의 코어스 관련 생산 및 출하, 캐파에도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R100이 TSMC 3나노 공정을 통해서 25년 4분기에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해당 제품에는 8개 HBM4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D램 수급에 대한 전망인데요. 2025년에 D램 캐펙스 증가, HBM 중심의 주자 지속, 일반 D램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HBM을 제외한 일반 D램의 경우 관세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2025년도에 주요 3사의 투자 기조는 선단 공정 전환 및 HBM, 미래 공간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 D램의 캐파 증가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증설할 공간이 제약되어 있고 삼성전자는 수익성 중심의 투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 3사 기업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디램 캐펙스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전년 대비해서 37%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 이러한 디램의 전체적인 증가에도 일반 디램의 캐파 증가는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의 주요 전방 산업이 앞으로는 좀 성장률이 어렵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분야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 PC는 기존의 하반기 중심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 시연을 전망은 했지만 관세로 인한 선제적인 물동량 증가로 하반기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고 서버에서의 경우에는 AI 서버의 견조한 성장률로 인해 전년 대비 28% 증가하겠지만 앞에서도 계속 말한 것처럼 일반 서버의 성장률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D램의 주요 전방 산업들의 출하량 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당 용량 증가폭은 양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아이폰 17 시리즈에 D램 12기가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D램의 용량 탑재는 AI의 기능의 강화로 인한 할당과 D램의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펙 증가로 인해서 글로벌 모바일 D램의 수요를 분기당 5% 내외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D램 전체로 봐도 1% 내외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D램 수급 밸런스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수치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주요 전방 산업 대비 서버는 대당 탑재량과 출하 성장률 모두 스마트폰 및 PC보다 견조하기 때문에 서버형 D램이 전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서버의 DRAM 용량은 일반 서버에 비해 약 2.6배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서버용 DRAM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대비 다시 반등하면서 앞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AI 추론용 ASIC로 인한 HBM의 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신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전방 산업과 이전 레거시 반도체의 미비한 발전으로 디램 부분을 보실 때는 꼭 구분지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투자 동향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 수 있었고, 이 안에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또는 앞으로 투자해야 할 새로운 기업에 대한 투자 힌트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련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저의 투자 방향성과 이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 여력만 더 된다면 더 넓은 분야까지도 다양하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의 투자에 있어서 어떤 여정이 기다릴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